안녕하세요. 모텔했던 윤 사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한참 코로나 시기를 제가 견뎌내지 못하고 마음이 참 떠났던 여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8월 초가 되면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종종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름에 다루면은 여름 내내 생각날 것 같아서 아직 추운 이 겨울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저희 모텔에 장의차와 경찰차, 구급차가 다 왔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시즌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장마철이라서 손님이 없는 철이죠.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카페에 좀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왔다. 119가 왔다. 근데 문을 좀 따줘야 되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자꾸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각 매장에 돌아가니 저희는 전자식 도어락 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수동 열쇠로 열고 안에 잠금 장치, 걸쇠가 있는 도어 잠금 장치를 쓰는 매장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한 20분도 안 돼서 갔죠. 갔더니 그 객실 앞에 119 구조대와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안 들어가셨냐 그랬더니 문을 파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의 동의가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치로 문을 고리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쪽을 세게 가격해서 문을 강제로 열었죠. 그 전까지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분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달방을 얻었습니다. 바로 전날. 한 달째 방세를 내고 달방을 얻었고 오늘 출근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안 닿는다. 한국에 나와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도 연락이 안 닿는다. 얘가 평소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걱정이 돼서 왔다는 거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119와 경찰에도 신고를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어, 뭐 띵하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자마자 119 구조대원 두 분이 들어가시고 경찰 한 분이 먼저 들어가시고 제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방이 작다 보니까 경찰관 분이 딱 현장을 보고 나오시면서 저를 가슴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들어가지 말라.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와, 엉망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이미 숨이 멎으셨다. 객실은 피가 많습니까? 바닥에 조금 묻어 있다. 그냥 농에 끈을 매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족들은 와서 로비에서 울고 있었고, 모텔 문을 닫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달방도 있었고, 이미 낮에 대실 들어간 손님도 있고, 얼마 안 돼서 장의차가 왔습니다. 장의차가 딱 건물 앞에 그냥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의차에서 내리신 분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방으로 들어가셨고, 장의차가 모텔 앞에 서 있으면 뻔하잖아요. 구급차도 아니고. 이러한 사고는 타살 흔적이 없기 때문에 119가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장의차가 와서
시신을 수습을 하고 저는 구급차도 아닌 장애차 모텔 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직접 몰아서 지하 주차장에다 넣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만 봤고요.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님께 부탁드렸죠. 정문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셔서 차로 운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그 방을 한 일주일간은 그냥 닫아놨어요. 그냥 창문만 열어놓고 보일러 잠궈놓고 전기 꺼놓고 그냥 일주일 닫아놨습니다.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그 방에 있던 집기, 침구 이런 거 다 버렸고요. 혈흔의 흔적이 있는 거는 청소 이모님 시키지 않고 제가 그냥 선글라스 끼고 색을 보기 싫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서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그간에 뭐 비워져 있는 동안 청소 이모님은 뭐 스님이라도 모셔서 굳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냥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기 전에 운영하셨던 분한테 한번 연락을 줘서 여쭤봤었더니 종종 있는 일이다. 평생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제가 영업을 이어받아서 임차를 해서 이어받을 때 전화번호부에 장의사 번호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고가 생기는 주기. 그럼 생각해보면 사람의 삶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은 그 방 문 앞을 지나기도 되게 찝찝하고 그 층이 괜히 스산하고 되도록이면 그 층에 손님들을 넣지 않고 그렇게 좀 지냈습니다. 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숙박업을 한다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행히 난타전, 타살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뒷정리가 쉬웠지만 제일 불쌍한 건 가신 분이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을 나눌 곳이 없었으면 타지에 와서 아내도 있는데 한 30 중반, 40 초반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 다 걸러낼 수 없습니다. 숙박업을 하신다면 이미 오래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라면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없으셨다면 앞으로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애차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온 날 하필 비도 왔어요. 그런 날 하필 비도 와. 봄이 오는 날씨인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